안녕하십니까. 재무설계로 쉽게 영업하는 비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는 정말 좀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고객님께 설명했을 때 고객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고객은 더 어려운 거죠. 재무설계는 말씀 그대로 설계라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게 되면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본편에 재무설계로 성공할 수 있는 영업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비법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하다 보면은 고객도 이해 못하고 나도 이해 못하고 서로가 이해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설계로 영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고객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저는 줄 거 다 주지만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에 뭐 보험이라든가 이런 금융 상품들을 계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들을 피하면서도 잘 영업할 수 있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설계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인데요. 예전에는 고객이 뭐 증권사, 뭐 은행, 뭐 보험사 뭐 이렇게 다 일일이 찾아가서 상품을 가입을 했지만 지금은 뭐 슈퍼마켓처럼 다들 뭐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상품을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문가가 아닌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금융사 직원으로부터 단순 소개일 경우에는 최근에 문제가 됐던 DLS 있잖아요. 뭐 98세 노인에게 17억을 뭐 DLS를 세상에 파생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무지한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드릴 필요가 있고요. 우리 설계사님이나 지점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설계가 필요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재무설계는 이제는 뭐 부동산 설계는 실질적으로 금융 쪽과 많이 멀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무는 지금 보험 차익 비과세에 관련된 세법의 조건들이 이제는 너무나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이 비과세에 대한 규정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는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따라서 세무에 대한 부분도 특별하게 할 부분이 많이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은퇴와 보험이죠. 은퇴와 보험인데 은퇴와 보험만 가지고 고객에게 설명하기에는 차별성도 없고 전문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투자 설계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고 고객에게 베네핏을 제공한다면 또한 고객에게 수익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이 영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금상첨화 아주 좋은 영업 툴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재무 설계로 쉽게 접근하고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투자 상품입니다. 이 투자 상품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뭐 미끼라고 할까요? 그러나 모든 마케팅의 전략에 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투자 상품 같은 경우가 고객의 입장에서는 니즈도 강할 뿐더러 투자의 수익이 발생될 경우 영업하시는 설계사님이나 지점장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하게 상승이 되고요. 또한 로얄티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고지해 줄 필요가 있는데요. 이 투자 상품은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알고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되면 고객님이 안심하고 수익을 갖게 되면 반드시 신뢰성을 주리라 믿습니다. 자, 차별성을 높이는 방법의 일종이고요. 전문성도 있다라고 고객께서 인정을 해주시죠.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모 금융사의 직원을 잘 친하게 지난 다음에 고객님을 그 금융사에 모시고 갈 때 VIP실이라든가 이런 룸에 모시고 가서 잘 좀 접대를 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좀 접대받았다 생각을 하고 또 무한 또 신뢰를 주십니다. 따라서 이 금융사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객에게 투자 설계를 해주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내 입장에서도 좋지만 고객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은 투자 설계를 좋아해요. 뭐 수익을 좀 더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 그게 뭔데요? 또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님께서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죠.
요즘 뭐 좀 투자 상품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오히려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은 직장 생활 바쁘고 또 주부님은 자녀를 키우느라 바쁘기 때문에 너무나 바빠요. 그래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전문성이 좀 많이 떨어지죠. 우리나라의 금융교육, 금융문맹률이 네, 아프리카보다 못하다는 이야기가 있죠. 네. 그래서 금융교육을 또 사전에 받았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 상품만 정확하게 알고 안정성 있으면서도 수익이 있는 거를 찾아주게 되면 고객님 입장에서는 무한 신뢰를 줄 수 있다는 부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 설계를 해주게 되면, 투자 상품을 권유해주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네, 고객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익을 나한테 줬는데 당장 제가 뭐 보험 계약을 못 하더라도 고객님 입장에서 뭐 6개월의 수익이 발생이 되면 이거 좀 부담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자기가 수익을 가져갔으니까, 설계사님 덕분에 수익을 창출했으니까 설계사님한테 뭔가를 해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네, 소개를 해주게 되겠죠. 만약에 계약을 했더라도 소개도 해줄 거고, 계약을 안 했으면 더더군다나. 네, 그래서 업무 역량이 계속적으로 강화가 될 거고요. 이 상품을 소개해주게 되면 뭐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서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주기적인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 상품을 통해서 가능하다 보니까 고객과의 밀접한 유대가 강화가 되고요. 고객님께 언제든지 소개를 또 요청할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쉽게 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상품을 알 필요가 없어요. 네, 수많은 상품.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뭐, 제가 한 가지라는 거는 이제 거치식 상품, 그리고 정식 상품. 각각 한 가지, 두 가지 상품만 소개해주면 끝. 네. 어렵게 가면요, 고객님도 어렵습니다. 재무 설계라는 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쉽게 가야 돼요. 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고객님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게 되면 굉장히 어렵지 않다. 네, 이렇게 판단하시고 영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적립식과 거치식에 대해서 한 가지 상품을 소개해 주자. 고객에게는 투자 설계를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차별성을 두기 위한 뭐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행권 상품은 부적절하다. 뭐 은행도 요즘은 뭐 다 반카가 되고 또 펀드도 팔고, 이번에 그 정말 문제가 됐던 DLS도 판매를 할 정도로 파생 상품까지도 판매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증권사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사를 통해서 고객님과 함께 소통을 하고 투자 상품을 권유를 해 드립니다. 그리고 예금보다는 나은 수익률이 돼야 되겠죠. 뭐 예금보다 낫지 않은 수익률이면 고객님이 그냥 은행 가서 네, 예금을 가입하면 되잖아요. 굳이 뭐 저 같은 사람, 여러분 같은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금보다는 나은 수익률을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성이 있어야 된다. 모르는 분들은 당하게 돼 있어요. 모르는 고객과 모르는 사람은 당하게 돼 있어요. 알고 접근해야 된다. 이 파생 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접근해야지, 모르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파생 상품이 정말 무서운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만 알면 오히려 훨씬 더 유익한 상품이 될 수가 있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재무 설계로 접근해서 성공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다 열심히 제가 재무 설계를 통해서 투자 상품도 권유해주고, 막 고객을 위한 어떤 수익 창출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도 구성해주고요. 잘 해줬어요. 그 다음에 고객님이 고마워요 하고 말아버리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상담 피를 받는 것도 아니고 보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품을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고객님만 좋아지는 그런 상황. 자, 이거는 재무 설계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가장 큰 핵심적인 거는 고객님의 딴 주머니를 만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주머니에서 여유 자금, 즉 현금 흐름을 좀 분석을 해서요, 여유 자금을 만들어주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로 보험 증권 분석인데요. 요즘은 아시다시피 어플로도 다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팁을 드리면 자녀 교육비라든가 이런 걸 좀 활용을 해서 보험 증권 분석을 통해서 매월 지출액을 줄이면 이 부분 가지고 자녀의 교육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보험 증권은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매월 여유 자금을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큼 내 상품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럴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을 분석하다 보면
뭐 마이너스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 또 카드론 대출을 받으신 분들, 이렇게 고금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자, 이런 분들은 갖고 계시는 상품을 가지고 적절하게 네, 이 대출금을 상환을 해주게 되면 매월 상환하는 이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 이자를 줄어드는 이자를 통해서 내가 금융상품과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유자금을 분석하는 거, 현금 흐름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전체를 많이 막 분석하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중요한 거 보험증권 분석, 그다음에 대출 이자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생활비를 조금 한번 보세요. 생활비가 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그런 분도 계세요. 뭐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식사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뭐 밖에서 외식을 많이 한다거나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카드 지출이 좀 많은 분들, 네, 소비가 좀 패턴이 좀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감성 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 10만 원만 줄이세요. 10만 원만 줄이면 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감성 터치를 통해서 여유 자금과 월 현금 흐름을 조금 확보해 주는 전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다. 자, 첫 번째보다 투자 상품을 통해서 고객에게 수익을 전달을 해주고, 그죠? 그 수익을 통해서 고객님과 무한 신뢰를 통해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를 하고요.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려면 또 여유자금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분석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핵심을 정리해 보면 내가 어려우면 고객 더 어렵습니다. 쉽게 가자고요. 쉽게 가고 뭐 부동산 설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세무 설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은퇴 설계와 보험 설계는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투자 설계에 대한 부분, 투자 상품에 대해서 한 가지, 두 가지 상품만 명확하게 알고 수익을 가져다 주면 고객은 굉장히 공허하고 네, 무한 신뢰를 갖게 되고 소개도 나오고 금융상품도 가입을 하게 됩니다. 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미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지출을 점검하고 여유 자금을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